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에 있는 7번하고 8번 이제 문장 삽입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요. 계속 우리가 되풀이되는 유형이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쵸? 여러 번 풀어본 문제지만 우리가 늘 헷갈리는 부분들이 발생하죠. 그쵸? 그 헷갈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덜 헷갈리고 확실하게 답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또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확신은 들지는 않지만 맞추는 문제의 개수는 늘어났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씩 확신을 가지고 알고 푸는 문제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니까 계속해서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요령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전체적으로 내가 5가지 요령이 있다면 그 중에 3가지는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데 나머지 2가지가 조금 어렵다 한다면 그 나머지 2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건데요. 자, 우리가 문장 삽입이니까 이렇게 단절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상의 단절, 성격의 단절, 내용의 단절, 시자나 혹은 숫자의 단절이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당연히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는 당연히 활용하는 거고요. 자, 단절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연결은 바로 뭘까? 최소한 비슷한 것끼리 이제 같이 묶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보세요. 상위 개념의 하위 개념.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연결이죠. 그쵸? 스포츠 얘기를 하고 수영 얘기를 했어요. 과일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바나나 얘기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연결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데 이게 조금 어렵죠. 그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자, 즉 연결이 된다는 뜻인데 첫 번째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올 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변형 반복인데 변형 반복이라는 게 조금 어렵죠. 그렇죠? 비슷한 말을 쓴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변형 반복인데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정말 모르겠다. 이건 뭐 1번, 2번만 빼고는 다 답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 때요. 그때 저기 나오는 제시문과 단절이 안 느껴지면 잘 들어. 단절 안 느껴지면 저기 나온 제시문과 비슷한 의미를 주는 말을 찾아서 거기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대우명제라는 게 바로 뭐냐?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이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참인 명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우명제도 똑같이 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우명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문장이 P이면 Q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대우명제. not Q, not P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실패는 부정이죠? 그렇죠? 실패는 무엇이라고? 바로 게으름 때문이라고. 앞에 나오는 열심히 노력한 것을 반대말로 또 바꾼 거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두 개의 문장인데 그 두 문장이 바로 특히 두 번째 연결되는 문장이 앞에 나오는 것을 2번 부정한 느낌일 때. 바꿔 말하면 저 문장이 들어갈 곳은 어떻게 볼 수도 있겠어요? 저 문장이 들어갈 곳은 저것과 2번 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의미를 갖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떤 결과라든가 혹은 가치 판단. 여러분 가치 판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좋다, 나쁘다, 쉽다,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요게 생략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저기 있는 문장이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해 보고 이것과 비슷한 말들이 이런 순서로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요. 자,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짧은 통근 시간을 원했다.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짧은 통근 시간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라는 것도 단절과 함께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라고 느껴지면 같이 붙여서 묶어두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주어진 문장과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쟤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봐요. As a result, 그 결과. 잘 따라와요. 그 결과. They fit and grow better 이렇게 보이죠. 이제 they가 가리키는 앞에서 이제 복수명사 찾아야겠죠. 그래서 fit는 바로 무슨 말? 건강한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건강한. 그래서 그것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더 잘 자랍니다. 자, 그러나 they aren't particularly long lived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나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만 해서 지금 몇 개의 내용이 보이는 거니? 잘 따라와. 이게 한 가지 요령이다.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두 개의 내용이죠. 그쵸? 자, 그 결과 그것들은 건강하고 더 잘 자라지만 특히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잘 들어. 요령이야. 자, 이 문장이 1번부터 5번 사이에 들어가지. 그쵸? 1번부터 5번 사이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두 개지. 제시문에서 지금 몇 가지 내용이 보여? 두 가지 내용이 보여. 그럼 얘는 1번부터 5번 사이에 들어가지. 그치? 그럼 얘는 어디와 관련이 있겠어? 앞쪽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얘는 뒤쪽과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어? 제시문에서 몇 가지가 보이면 연결을 통해서 두 가지가 보이면 앞쪽의 내용, 뒤쪽의 내용.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연결되는 부분들을 잘 찾아가는 거야. they가 가리키는 게 뭔지 생각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 뒤에 이 문장을 집어넣고 이 문장 다음에는 그러면 금방 죽는다 이 내용, 즉 오래 살지 못한다 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쵸? 자, 보세요. 자, 이따 보니까 when trees grow together, 나무가 함께 자랄 때 영양소와 물은 optimally는 최적으로 그 말이죠. 최적의 상태로 나누어집니다. 누구 사이에서? 나무들 사이에서. 자, 그래서 각각의 나무는 can grow into는 뭐뭐로 자라다. 그렇게 보면 돼요. 뭐뭐로 자라다. into가 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무엇으로 자랄 수 있다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즉 가능한 최선의 나무, 최고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대강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자, 나무가 다른 나무와 함께 자라면 가장 잘 자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해석을 하면서도요, 항상 대우명제의 상황들을 같이 생각하면 딱 좋아. 그치? 나무는 함께 있을 때 가장 잘 자랄 수 있어. 바꿔 말하면, 혼자 있으면 잘 못 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쵸? 자, 보세요. 자, if you help individual tree, 이제 잘 봐. 당신이, 자, 개별적인 나무에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줍니다. By getting rid of their supposed competition, 예상되는 경쟁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 자, 그럼 나무의 입장에서 경쟁 상대가 제거된다는 건 뭐가 없어진다는 뜻이야? 나무가 경쟁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햇빛과 그리고 영양소를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나무의 경쟁 상대가 없어진다는 것은 자신과 똑같이 햇빛과 영양소를 가지려고 하는 나무가 사라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자, 컴피티션 딱 보이죠? 그래서 컴피티션은 경쟁을 제거해준다. 문맥상 뭐가 되겠어요? 문맥상 다른 나무들을 제거해 주는 건가?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다른 나무들을 제거한다면 자, the remaining trees are bereft 이렇게 보이죠. 남아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된 거야? 밑에 보이죠? bereft. 원래 사실은 bereft 같은 경우는 그냥 잃은 그 뜻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적어주세요. 가족을 잃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은 가족을 잃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나를 잘 자라게 해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다른 나무들인데 다른 나무들을 없애버리면 나무들은 가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They send messages out to their neighbors unsuccessfully. 그쵸? 이웃에게 성공하지 못하게, 즉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나무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잘 자라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벗은 뭐뭇을 제외하고. 무엇을 제외하고는 자, 그루터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탬프가 뭔지 아시죠? 나무를 베어내고 맨 밑에 남은 그 뿌리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쭉 보면 나무는 함께 있을 때 잘 자라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나무는 가족을 잃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주고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every tree now grows on its own. 이제 보이죠? 그래서 on its own 무슨 말이야? on 소유격 own 이렇게 쭉 나오면 혼자서 그 뜻이죠? 앞쪽과 쭉 이어진다라는 거 볼 수는 있겠네요. 그쵸? 다른 나무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모든 나무는 이제 혼자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give rise to 뭐뭇을 발생시키다. give rise to는 뭐뭇을 발생시키다. 그래서 무엇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생산성에서의 차이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그러면서 야,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니까 졸라 이렇게 잘 자라서 뭐 이렇게 뭐 광합성 같은 걸 많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란 뜻이죠. 그쵸? 보세요. Some individuals 이렇게 보이죠? 이때 individuals라는 것은 individual tree가 되겠죠? 그쵸? 일부 나무들이 photosynthesis, 광합성을 합니다. Like mad,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하죠. 그쵸? 영양소를 엄청나게 이렇게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Until sugar positively bubbles along their trunk. 무슨 말이에요? 줄기를 따라서 당분이 이렇게 팍, 거품처럼 이렇게 팍 나올 때까지. 오케이? 엄청 잘 자랍니다. 이 얘기죠? This is because 이건 무엇 때문이야? A tree can be only as strong as the forest that surrounds it. 이렇게 보이죠? 이거 잘 봐야 돼. 자, 이것 때문입니다. 나무는 단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만큼?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숲만큼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나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숲만큼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건데? 앞에 내용일 건데 this라든가 that이 보이면 해석 잘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야? 이건 나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숲만큼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 무슨 얘기야? 나무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무가 있다란 얘기죠. 그치? 나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숲. 여기서 숲이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숲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한글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튕기는 느낌이 들면 이미지 그려보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자신을 둘러싼 숲이 있다는 것은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나무는 다른 나무들만큼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야? 앞에는 어떤 얘기니? 지금 앞에는 혼자 자란다며. 그리고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며. 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나무들은 미친 듯이 생산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까지 연결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은 그럼 어떤 상황이야? 혼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얘는 다른 나무들만큼이나 잘 자랄 수 있다며. 그쵸? 내용의 단절이다.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럼 바꿔 말하면 이제 잘 봐요. 선생님, 근데요. 그러면 왜 2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되나요? 2번에 쫙 보니까 as a result, 그 결과 they are fit and grow better.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선생님. 아까 이렇게 딱 벗이 보였으니까 이거 앞에 내용이라며. 선생님, 이건 뒤에 내용이라면서요. 그러면 딱 지금 주어진 문장 여기 있는 내용을 어디에 집어넣어 보면 선생님 딱 2번에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앞쪽하고는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뒤쪽은요? 선생님 여기서 딱 보니까 they aren't particularly long-lived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지금 여기 내용하고 2번하고 그럼 연결이 되나요? 얘네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건 무엇 때문이야? 나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무만큼만 튼튼해지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니? 나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만큼만 튼튼해질 수 있어. 이거 대우명제로 바꿔봐. 나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무들만큼만 튼튼해질 수 있어. 바꿔 말하면 자기 주변에 뭐가 없으면 나무가 없으면 약해진다는 얘기지. 이제 이해돼? 그러니까 요 느낌을 잘 살려야 돼. 그래서 약간 39번 스타일로 가잖아? 그러면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읽어가면서 요 느낌을 늘 생각하면서 가져야 돼. 그러면 되게 쉬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존나 짜증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늘 틀리는 거야. 왜 점수의 구간에서 못 벗어나냐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요령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기본적인 요령이 뭔지 알지? 그치? 뭐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거 가까이 붙인다. 근데 그 비슷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요? 잘 봐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무슨 얘기라고? 대명제 다시 한번 간다. 나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무만큼만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가 강하면 강해지는 거고 주변에 있는 나무가 약하면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에 나무가 없으면 나무도
없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줘야 맞는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가줘야 딱 맞는 거죠. 그쵸? 두 가지 생각한다. 다시 정리한다. 자, 메뉴의 제시문에서 뭐가 보이면 이렇게 딱 연결하고 보이면서 몇 가지 내용이 보이면 두 가지 내용이 보이면 앞쪽의 내용은 앞쪽일 것이고 연결의 뒤쪽의 내용은 이 문장에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 내용이다. 그래서 잘 자랍니다. 보이죠? 그쵸? 그 결과 잘 자랍니다. 그쵸? 미친 듯이 광합성하니까 잘 자라죠. 자, 그러나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걔네들은 특히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자, 이건 무엇 때문이에요? 나무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있어야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가 사라지거나 없으면 그럼 나무들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there are now a lot of losers in the forest.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잘 자라는 새끼도 있지만 이제 무엇도 있다고? 루저들도 많다고. 그렇죠? 루저들도 많다고. weaker members, 더 약한 구성원들이 who would once have been supported by the stronger ones. 무슨 말이에요? 더 강력한 구성원들, 즉 약한 나무들이 더 강력한 나무들에 의해서 한때는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죠. 혹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Whether the reason for their decline 에서 쇠퇴의 이유가 바로 위치이든 아니면 영양소의 부족이든 간에 passing sickness or genetic makeup 이렇게 보이죠. 즉 전달되는 질병이든 즉 전염병이에요. 영양소의 부족이든 그 다음에 전염병이든 아니면 유전적인 구성 때문이든지 간에 they now fall prey to insects and fungi. 무슨 말이에요? 곤충과 그 다음에 곰팡이 있죠. 곰팡이들의 무엇이 된다고? 먹잇감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나무들이 없으면 나무는 곧 죽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혼자 잘 자라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됐고요. 옆에 8번 있죠. 옆에 8번은 쉬워요, 사실. 옆에 8번은 요게 그 작년 구평 문제인데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죠.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수단. 맨에 주어진 문장과 의미상 같은 곳을 찾아라. 이미지가 같은 곳을 찾아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있죠. Binary information eating operations could be performed with millisecond precision. 밑줄 보세요. millisecond precision. 자, 그럼 precision은 정확함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illisecond는 당연히 어떻게 볼 수 있겠냐? second하고 million이 같이 더해진 거라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크게 보는 거야, 작게 보는 거야? 작게 보는 거죠. 그쵸? 그럼 작게 본다는 느낌 요것만 잘 살리면 돼요. 자, 4번 봐요. 4번 보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ile eating once involved razor blades to physically cut and slice other tapes. It now involves the cursor and mouse click of the computer-based sequencer program. 이렇게 보이죠? 자, 거기 밑줄 볼까요? 자, the cursor and mouse click of the computer-based sequencer program. 이렇게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 이제 커서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컴퓨터 기반에서 하는 거구나. 근데 자, 5번에서 this micro level access 밑줄 보세요. this micro level access. 그럼 this가 쓰였으니까 micro level access는 앞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앞쪽에서 뭐밖에 안 나왔어? 커서하고 마우스 클릭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마이크로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냐? 자, 마이크로가 들어가면 자, 이건 되게 많이 나왔던 거죠? 그쵸? 마이크로는 스몰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의 이제 반대말이 매크로가 있죠? 그쵸? 그래서 매크로는 뭘 말하는 건데? large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걸 보게 해주는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게 보는 경제, 바로 미시경제를 마이크로 이코노미, 크게 보는 경제, 거시경제를 매크로 이코노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아무리 봐도 5번에서 말했던 마이크로 레벨, 작게 본다라는 게 4번에 있어 없어? 없잖아. 4번의 이미지하고 상황은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하고 그 다음에 커서예요. 그쵸? 근데 컴퓨터, 마우스, 커서를 싹 다 마이크로 레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어? 맨 위에 주어진 문장 보니까 위에서 두 번째 쪽 오른쪽에 보면 millisecond precision이라는 거 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몇 번? 5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또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비슷한 부분을 찾아가고 단절을 생각해보고 연결을 생각해본다라는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그 머릿속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편하게 쫙쫙 읽어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그래머 파워 드릴에 있는 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또 숫자 불러드리는 거 그거 일단 먼저 풀겠습니다. 자, 47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47번 61페이지 47번 62페이지 50번 그리고 64페이지 57번 58번 자, 이렇게 먼저 해주세요. 지금 풀어주세요. 다 했죠? 가볍게 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8문제 테스트 보고 또 풀어볼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7번은 이게 여러분 진짜로 요거 있잖아요. 요건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and but or가 보이지? 앞뒤 구조 갖고 뭐 하라고? 해석하라고. 앞뒤 구조 갖고 해석하라고. 자, 동사 원형과 ing죠? 자, 앞에 동사 원형 있어 없어? 앞에 동사 원형 있습니다. 앞에 ing 있어 없어요? 있죠? 연습해야 돼. 시험에는 이렇게 딱 밑줄 그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또 여기에 이렇게 딱 밑줄 그어져 나올 거야. 자, 그러면 해석해 봐야 돼. 의미상 적절한 구조를 앞에서 찾아간다. 자, it's not just a matter of listening. 그래서 듣는 것의 문제는 아니다. 자, 뭘 듣는 거야? 여기서 listen to 딱 보이죠? 그쵸? listen to가 딱 보이네요. 자, 그러면 listen to는 지금 목적어 쓰겠죠? 그쵸? 근데 이거 듣는 거잖아. 그쵸? 듣는 거니까 무엇과 비슷할까요? 비슷하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무엇으로 볼 수 있겠니? 당연히. 지각동사 볼 수 있겠죠? 그쵸?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 뒤에 뭘 쓸 수 있겠어? 동사 원형이라든가 ing.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그래서 능동일 때. 능동일 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겠니? 이렇게. PP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뭐가 뭐뭐 된 것을 듣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being PP 뭐뭇이 되고 있는 거 수동이면서 진행을 가리킬 때 이렇게도 가능은 하죠. 그쵸? 자, 그러면
지각 동사니까 here하고 똑같이 같은 의미니까 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 건데요.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자, 의사가 뭐 하는 걸 듣는 거야? 의사가 지금 레이아웃을 하는 거죠. 그쵸? 의사가 하는 거야. 레이아웃은 바로 무슨 말? 레이아웃은 펼쳐놓다, 진열하다 그 뜻이야. 그러면 옵션은 선택사항이지. 의사가 우리한테 뭘 해주는 거야?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말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레이아웃은 그래서 펼쳐놓다 그런 의미에서 제시하다가 되는 거죠? 그쵸? 잘 들어. 자, 지각동사 listen to가 보이고 목적어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뒤쪽에도 똑같이 동사 원형을 썼어. 그럼 얘는 누가 하는 거야? 의사가 하는 거지. 동사 원형이니까. 그쵸? 의사가 하는 거고 여기 딱 ing 보이지? 그럼 이 ing는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지. 그치? 왜? 여기 뭐가 보이는 거야? 딱 리스닝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의사가 우리에게 선택사항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우리한테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자 먼저 쌍꺼풀 수술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턱 깎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 이렇게 올리는 거 있어요. 뭐 하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 옵션을 딱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의사가 제시하고 의사가 선택하니? 아니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죠. 누구?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당연히 makeing이 맞는 거죠. 이해되죠? 그쵸? 자, and but or는 앞뒤가 같은 구조인데 의미상 적절한 구조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자, 뒤에 50번 보겠습니다. 자, 50번은 지금 또 다시 한번 제기대명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기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동작을 하는 사람과 대상이 똑같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요. 보세요. Starvation has filtered out those less fit to surviv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filter out은 걸러내다 혹은 차단하다, 제거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걸러내다, 차단하다, 제거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those니까 그런 것들, 그러한 동물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때 fit는 적합한 그 뜻입니다. 그러면 생존하기에 덜 적합한 것들을 걸러냅니다. 그쵸? 자, starvation은 굶주림이라든가 기근이죠. 그쵸? 야, 굶주림을 겪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 거야? 생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종이라는 거야. 생존에 적합한 종이면 어떻게든 자신이 먹을 것들을 찾아내겠죠. 그쵸? 근데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얘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자, 굶주림 혹은 기근은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들을 걸러냅니다. 즉 어떤 동물들이야? 이렇게 동격이야. those 동물들인데 less resourceful은 바로 무슨 말? 재치가 있는, 재주가 있는. 적어주세요. 재치가 있는, 재주가 있는. 자, 그러면 재주가 더 적은 애들이죠. 그쵸? 어떤 재주가 더 적은 애들이야? 먹을 것을 찾는 거지. 먹을 것을 찾아요. 자, 누굴 위해서 먹을 걸 찾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먹을 걸 찾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themselves 소절 맞겠죠? 그쵸? 자, 그리고 자신들의 영이니까 새끼들을 위해서. 그래서 themselves가 맞는 거죠. 자, 앞에 이 동작을 누가 한다고? 앞에 이 동작을 누가? 바로 앞에 나오는 less resourceful 하는 걔네들이 찾는 건데 동작을 하는 주체와 뒤에 대상이 같으면 그러면 제기대명사, 다르면 그냥 대명사.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맞게 쓰인 거고요. 자, 다음에 57번은 별표 좀 해주세요. 57번의 별표. 여러분 이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자,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 지금 humiliating, humiliated 무슨 말이야? ing, pp 능동과 수동이죠? 그쵸? 자, 그럼 humiliating은 바로 무슨 말이야? 굴욕감을 주는, 창피하게 만드는, 즉 쪽팔리게 만드는 그 뜻이야. humiliated는 바로 무슨 말이야? 굴욕감을 느끼는, 당혹감을 느끼는 그 뜻이죠? 그러면 자, 창피하게 만드는 거냐, 창피함을 느끼는 거냐, 능동과 수동을 생각해 보는 건데 앞에 주어를 잘 찾아봐야죠. 그쵸? 주어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쪽에 주어는 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뭘까요? 이시 가리키는 건 This data can often be of dubious reliability 이렇게 보이죠?
of reliability, 신뢰할 수 있는. dubi에 쓰는 바로 무슨 말? 의심스러운 그 뜻이죠. 의심스러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of는 소유야. of가 소유니까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보면 돼. 여기 봐요. 자, 그러면 의심스러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 신뢰가 의심된다. 그쵸? 신뢰가 의심된다. 자, 그리고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this data가 되겠죠? 그쵸? 자, 그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즉 사실일 수 있지만 매우 대단히, deeply, 매우 대단히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앞에 나오는 주어 it이 ing냐, ed냐 그거 생각하면 되죠. 이때 주어 it은 데이터니까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굴욕감을 준다. 그렇게 해줘야 맞겠죠. 그래서 humiliating 이렇게 써줘야 맞지. 데이터가 굴욕감을 느낀다. 그런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당연히 앞쪽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자 58번에서는 얘도요. 별거 아닌데 가끔 등장해요. 그래서 쭉 보면 is을 쓸 거냐, that을 쓸 거냐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뒤에 하다는 더 어려운 이런 뜻의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그 다음 뒤에서 투부정사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럼 결국은 뭐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온 투부정사 이하가 더 어렵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 뜻이죠. 결국은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문장에서 뭘 쓰면서 it과 투부정사를 같이 쓰면서 it이 가짜,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이때 it이 주어 자리에 쓰면 가주어가 되는 거고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 it이 목적어 자리에 쓰면 가목적어,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 이하를 갖고요. 투부정사 이하를 갖고 앞쪽에서 가짜 목적 역할을 하는 것은 it이 맞는 거죠. 그쵸? 이거 적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단어들이 이 find죠. 그쵸? find, 뭐뭐가 뭐뭐라는 것을 발견하다. 요걸 쓰거나 아니면 요거 많이 쓰죠. 그쵸?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쵸?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뭐뭐가 뭐뭐라는 것을 발견하다.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요거 다음에 가짜 목적에 it을 쓰고 형용사라든가 명사 이런 식의 목적격 보호를 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투부정사를 쓰거나 물론 ing도 가능해요. ing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것도 이제 주로 쓰죠. 그쵸? 물론 무엇도 가능은 하다. 의문사 있죠? 그쵸? 의문사, 주어 동사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쭉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진짜가 있음을 알리는 가짜 목적어는 당연히 it을 쓰는 거고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명사는 앞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될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그쵸?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뭐가 된다고? 의미를 갖는 진짜 목적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상태라는 것을 find 한다, 투부정사나 이런 것들이 이 상태로 만든다, 투부정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make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쵸? 자, 시험에는 가짜 목적어 자리에는 자리는 차지하지만 의미 없는 것 대명사가 영어는 딱 it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비 온다. 영어로 뭐라 그러니? It is raining outside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 it 해석하냐 안 하니? 안 하죠. 우리가 보통 비인칭 주어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요.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하고요. 뒤쪽에 진짜가 있음을 알리는 그냥 지칭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는 차지하지만 의미를 갖지 않는 명사, 대명사 it밖에 없다. 또 하나 있어요. 자리는 차지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 부사가 하나 있어요. 부사로서 자리는 차지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영어로 뭐라 그러니? 책상 위에 책이 있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때 there 해석하냐 안 하니? 안 하죠. 그렇죠? 영어에는 자리는 차지하지만 의미를 갖지 않는 거. 명사, 대명사는 it. 그 다음에 부사는 there. 따라서 가짜 목적어 자리에는 자리는 차지하지만 뒤에 진짜 있음을 알리는 거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목적어 자리에는 it을 쓰지 다른 데면서 쓰지 않습니다. 이거 나와요.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당연히 뭘 쓰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부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make를 쓰면 뒤쪽에 동사 원형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쓸 때는 뭘 쓸 수 없다? 바로 동사 원형 쓸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또 물어보는 건 바로 뭐냐? 요 자리 물어봅니다. 요 자리. 뒤에 딱 that을 쓰게 되면 that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겠어요?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보이면 what이 보이면 what은 뒤에가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겠지. 그치? 대세 밑줄이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 보어나 목적이 있는 완전한 문장.
와세 밑줄이 있으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 이것도 같이 확인해 준다. 알겠죠? 자, 요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했으니까 한번 8문제짜리 테스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 8문제니까 몇 분이면 충분할까요? 우리 잘 하니까. 한 10분? 이면 절반 풀겠죠? 그쵸? 자. 자, 시간은 20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른 풀어주세요.
다 푸셨죠? 혹시 뭐 본 문제 있으면 결정해 주세요. 지금 결정해 주시고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채점을 해봐야 어려웠는지 쉬웠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쵸? 참고로 이 문제는 다 기출은 아닙니다. 기출은 아니고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본 듯한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다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일단 그 1번의 답은 2번이죠? 1번 답 2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1번이 답이죠? 그쵸? 1번이 답이고요. 자, 뒤로 가서 3번은 1번이 답이고요. 3번은 1번. 그 다음에 4번은 몇 번일까요? 1번이 답입니다. 4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몇 번? 2번. 5번 2번. 그 다음에 6번 5번. 6번 5번. 그 다음에 7번 3번. 7번 3번. 그 다음에 8번 4번. 자, 혹시 다 맞으신 분 있나요? 다 맞고 싶은 분은 있죠. 그쵸? 자, 앞으로 다 맞출 수 있을 건데요. 자, 일단 선생님하고는요, 그 1번을 일단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이 프린트물은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이 프린트물 뒷문제까지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데스크에서 오감만조 우리 파트 1이잖아요. 파트 2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파트 2를 구매해서 다음 주에 이제 파트 2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1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1번. 21번부터 24번 유형들이 보통 이제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스타일이 이제 그 함축의 추론이고 옆에 이제 2번이 바로 이제 주제 문제인데요. 주제하고 제목, 요지 이건 같은 3페이지에 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대입학 문제가 되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좀 읽어가야 돼요. 반복 강조되는 말에 유의하며 약간 빠르게 읽어도 된다. 하나씩 따박따박 따지지 말고 일단 쭉 한 번에 훑어서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선제를 걸러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일단 중간에 멈춰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함축의 추론 같은 경우는 글의 구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냐면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수능 때는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를 쭉 읽고 나서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었다면 밑줄은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즉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가끔은 주제와 반대가 되는 게 밑줄로 제시되기도 해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계속 체크업을 통해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이렇게 항상 함축의 추론은 구성까지 꼭 생각해줘라. 자, 요거. 자, 그러면요. 자, 요지, 주제,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올 거냐. 당연히 선택지 단 하나까지 주의하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일단 공통점은 지문에 반복 강조되는 말 혹은 상위 개념인 키워드를 활용하며 바꿔쓰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밑에 선지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요지, 주제, 제목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 요지나 주제는 지문에 제시된 말을 바탕으로 만든다. 무슨 말? 지문에 안 나왔던 단어가 1번부터 5번 사이에 한글 선지가 됐건 아니면 영어 선지가 됐건 보인다면 과감하게 엑스프레시한다. 자, 그러나 제목 같은 경우는 키워드 중에서 하나 혹은 두 개를 창의적, 추상적 혹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무슨 얘기? 제목은 밑에 선택지에서 지문수에서 보지 않았던 단어가 나와도 답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그 6평에서 24번 제목 문제 뭐가 들어간 거? 전이가 들어간 거지. 전이가 들어간 게 답이었죠. 전이는 분명히 우리가 여행, 여정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맨 위에 지문수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지문수에서 여행 간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면 전이가 나타내는 이미지가 바로 어떤 거냐? 이동이죠. 이동이라는 것은 공간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의 이동이 될 수도 있겠다. 영어에서는 늘 공간과 시간은 같이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도 답이 될 수 있음을, 즉 낯선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엑스프레시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서에서 제시된 상황과 비슷한 이미지라면, 비슷한 성격이나 의미라면 답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까지 조금만 더 주의하면 된단다. 자, 가볍게 선생님하고요. 자, 21번 스타일의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비즈니스 협상에서 한 당사자가, 파티는 당사자죠? 한 당사자는 종종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바로 원이 보이고 그 다음에 디아더가 보이면 전체적으로 두 개고 그 중에 하나가 원이고 나머지 하나가 디아더다.
됐죠? 그래서 한 당사자가 나머지 다른 한 당사자를 defeat 해서 물리치다, 이기다 그 뜻이죠? 물리치려고 이기려고 합니다. 자, 당신이 이걸 한다면 즉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러나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길 때에도 당신은 진 것이라고. 아직은 밑줄이 정확히 주제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죠. 그쵸? 자, 일단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The other person, 나머지 한 사람은, 즉, 다른 협상의 당사자는 It's likely, 아마도 feel resentful. resentful은 angry하고 같은 말이에요. 화가 날 것이고, 당신과 사업을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 미래에. 당신이 무엇을 하게 된다면, 당신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은 화가 날 것이고, 당신과 미래에 거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this is why 딱 보이죠? 그쵸? 대부분 맞췄을 테니까 가볍게 읽어갈게요. 자, 그래서 many experts, 많은 전문가들은 advocate 무슨 말? 옹호하다, 변호하다 그 뜻이죠? 여러분 적어주세요. 옹호하다, 변호하다 하면 우리가 이 단어 많이 봤죠? 그쵸? 이 단어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잘 나오거든요. 놓치지 말아야 돼.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챔피언, 그 챔피언만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챔피언은 옹호하다. 그래서 win-win mindset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mindset은 사고방식. when negotiating, 그래서 협상할 때 win-win mindset을 옹호합니다. 자, 즉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서로 둘 다 이길 수 있는 win-win 사고방식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자, 왜냐면 네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은 화를 내게 될 것이고 당신과 나중에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It involves a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인슈어는 보장하다, 확실하다 그 뜻이죠. 모든 사람이 최대 혜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보장하니 from whatever agreement is reached 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달된다 하더라도 됐죠? 합의점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최대 혜택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라. 자, 이러한 접근법에 바로 나오죠. 그렇죠? 이러한 접근법이니까 앞에 내용이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키워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두가 최대 혜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자, 거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객관적인 기준에 집중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기준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도록 무엇을 각각의 협상의 당사자가 받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집중하고 자, 몇 가지 경우에는 이것은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바로 neutral arbitrator 딱 보이죠? neutral arbitrator neutral은 바로 무슨 말? 중립적인 그 다음에 arbitrator는 바로 무슨 말? 중재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딱 중립적인 중재자가 등장을 해서 협상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들이 maximum benefit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됐죠? To make the final determination of whether agreement is fair. 그쵸? 어찌됐건 합의점이 공정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재자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It is also often necessary. 또한 필요한 것은 grant의 별표. grant가 동사로 쓰이면 무엇과 기부와 같은 말이다. 자, 그리고 가끔은 afford 있죠? afford가 기부처럼 쓰이기도 한단다. 자, afford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보이면 afford를 기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grant는 명사로 쓰이면 상대방한테 주는 보조금 적어주세요. 보조금 subsidy 적어주세요. subsidy 명사를 쓰이면 보조금, 동사를 쓰이면 추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하세요. 자, significant concessions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상당한 concession을 주어야 합니다. 상당한 concession을 제공해야 합니다. concession은 바로 어떤 뜻? 양보죠. 그렇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최대 혜택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되 네가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That the other person is able to meet his or her goals. 이렇게 보이죠? So that 보이죠?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해 볼까요? 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당한 양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협상 전략을 훨씬 더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발생시킬 것 같다고? Lasting partnership. 무슨 말? 지속되는 동업자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ather than은 뭐뭇이 아니라 그 뜻이죠. 그쵸? 여러분, one of deals는 바로 무슨 말이 되겠어요? one, 한 번으로 up, 딱 떨어지는. 원래 up는 떨어지는 분리 그 뜻이죠. 한 번하고 서로의 사이가 분리되는. 한 번하고 서로 사이가 분리되니 그런 의미에서 one of deal 하면 일회성 거래. 됐죠? 일회성 거래. 자, 그러면 자, 잘 봐야 돼요. 저 표현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쵸? 우리가 거의 매주 보고 있습니다. 요거 rather than 딱 보이죠? 그쵸? 정말 순위 병적으로 좋아하는 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rather than이 딱 보이면 instead of나 not과 비슷한 것이며 어디가 강조되는데 A가 강조되는데 무엇과의 비교를 통해서 B와의 비교를 통해서 A를 강조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결국은 강조되는 말은 네가 협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유지가 되려면 상대방도 잘 협상에서 좋은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네가 양보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봐요. 네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겼을 때에도 당신은 지게 된 것이라고. 왜?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기려고 하면 네가 즉각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장기적인 관계.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나머지 문제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설지를 드릴게요. 해설지 드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프린트 잊지 말고 꼭 가져가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그 주간지 과제 있죠? 그 과제 꼭 하시고 특히 이거 이제 계속 풀어야 돼요. 지금부터 한 주에 하나씩 꼭 카페에 듣기 파일까지 올려놨으니까 듣기 파일까지 같이 해서 한 주에 하나씩은 꼭 실전 모의고사 시간제에서 풀어야 된다. 야, 그래봐야 몇 개밖에 못 풀겠니? 그래봐야 넉 달 남았지. 많아봐야 몇 개야? 많아봐야 내가 좀 더 주긴 할 거니까 많아야 20개 남짓이 될 거예요. 20개 남짓은 풀어야 돼. 그리고 Summit 8 있죠? 요건 올해 새롭게 개정된 거예요. 새롭게 개정된 거니까 과거 기출 중에서 괜찮은 문항들만 선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도 같이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에 있는 영상까지 참고해서 꼭 어휘 공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단어장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또 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